제목은 여기 보시는 대로 SNS 규제와 표현의 자유, 상당히 포괄적인 주제이지만 오늘 오전 오후 세션 전반적으로 다루는 여러 가지 논의 가운데 아주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다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한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발표할 내용은 SNS 규제와 표현의 자유입니다. SNS 규제라고 하면 지금 다 아시겠지만 SNS의 내용 규제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SNS 규제라는 표현을 지어놓고 그냥 표현의 자유만 놓고 보면 사실은 제가 쓴 논문의 거의 모든 것이 표현의 자유의 한계, 표현의 자유의 범위는 어디까지고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포괄적으로 많은 주제들을 다루면서 심도 있게 들어가지 못한 부분도 있으면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언론에서도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장이 얼마나 논거가 튼튼한가, 논리적으로 탄탄한가가 아마 제 쓴 글을 다른 분들이 보실 때 평가할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으면 많은 분들의 지적을 부탁드립니다. 서기호 판사라는 분이 작년 말에 우리 사회에 상당히 많은 논쟁거리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서기호 판사가 처음에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이 그것이 법원 내에서 징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이 글을 쓰시게 됐던 가장 기본적인 동인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SNS에 대해서도 규제한다고 한다. SNS에 대한 별도의 심의팀을 구성한다고 하니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이제 그런 자기의 의사표현이었다는 것이었고요. 그 의사표현이 조금 과도하게 나타나고 그 과도한 대상이 이명박 대통령을 지칭한 그런 표현이 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더 논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SNS에서의 별도의 규제 체계, SNS의 내용 심의팀을 구성하는 것이 과연 잘못된 것인가의 문제를 봐줘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SNS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왜냐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유통되는 불법 정보와 불법 정보에 대한 심의를 해왔기 때문에 그 심의와 다른 것인가의 문제를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른 가장 큰 쟁점은 아마도 SNS는 사적 공간이다라는 아마 그 논거일 것 같고요. 그래서 SNS가 사적 공간인지 여부를 조금 다뤄봤습니다. 그런데 사적 공간이든 아니든 또는 아니든은 아니겠군요. 저는 기본적으로 SNS와 기존의 인터넷에서의 다른 블로그라든지 인터넷에서의 내용 규제와 SNS 내용 규제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전제는 SNS는 인터넷의 새로운 한 가지의 활용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전제가 성립한다고 하면 그러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당시에 하려고 했었던 SNS에 대한 별도의 심의팀을 구성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현재 그동안 해왔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에 대한 심의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라는 그 평가 문제를 수반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 밖에 제목에서 시사하듯이 SNS 규제와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SNS를 통해서 유통되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피해를 보거나 또는 우리 사회에 다른 사람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는 그런 행태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보기 위해서는 결국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 제한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다루어야 했고요. 그걸 다루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는 중간중간 부분들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아마 많은 분들이 제 스스로 제일 관심이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SNS가 사적 공간인가에 관련된 문제이고요.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적 공간을 보호한다는 것은 물론 약간의 논의의 초점이 좀 달라진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사적 공간을 보호한다는 건 저는 프라이버시의 문제이다. 우리 헌법으로 말하면 뭐 주거의 자유라든지 사생활의 민주화 자유 또는 통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16, 17, 18조의 문제이다. 거기서 보호하려고 하려는 것은 어떤 사적 공간에서의 자율성, 안전성을 보호하려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 서기호 판사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쓴 내용이다. 어떤 취지냐면, 우리가 사적 공간을 보호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사적 공간에 대한 다른 사람에 의한 불법적인 침해를 막겠다는 것인데, 만일 그 공간에 누군가 합법적으로 들어가서 만일 이 공간 안에 뭐 입장권을 받고 들어오게 하는 그런 공간 안에 다른 사람이 무선으로 또는 어떤 형태를 통해서 도청을 했을 경우에 막고자 하는 것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헌법 16, 17, 18조 또는 뭐 그냥 광범위하게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이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분들이 오늘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가지고 누군가가 듣고 문재환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다더라 라고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 그런데 만일 그 내용, 밖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이 사적 공간을 침입했기 때문에 문제가, 사적 공간을 들어오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의 문제일 것이고요. 그 내용의 문제는 결국은 그게 우리 사회에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의 문제로 간다. 따라서 사적 공간이라고 해서 공간에서 이야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더 이상 논의를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한 거 아닌가. 이것이 뒤쪽에 제가 뒤쪽에 결론 부분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 썼던 것이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뭐 비슷한 비유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고요. 강용석 씨가 지금은 뭐 국회의원이 아니죠. 얼마 전 그저께까지 국회의원이었던 강용석 씨가 무슨 행사 끝나고 식당에서 같이 행사에 참여했던 학생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거기 참석하지 않았던 어떤 사람, 그게 이제 아나운서였죠. 아나운서에 대한 비하 발언을 했다. 그랬을 때 그것이 거기 참석했던 그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보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밖에다 올린 것이고요. 저는 똑같은 문제다. 예를 들면 서기호 판사가 거기서 이야기한 것이 내 사적 공간에서 우리들끼리 얘기한 것인데 왜 우리들끼리 얘기 못해? 라는 걸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바깥에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불법 정보라면 그 불법 정보에 대한 뭔가 규제는, 사회적 규제는 저는 가능하다, 법적 규제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것을 어떤 형태의 규제로 가져갈 것이냐, 이제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예를 들면 현역 대위가 뭐 또 역시 비슷한 이야기죠.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역시 사적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다는 아닌 것이고요. 그분이 하셨던 발언의 이제 그 불법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불법성에 비례하는 그분에 대한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 것인데, 과연 그 두 가지가 적절했느냐의 문제는 별도의 문제고요. 사적 공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안 될 것 같다. 따라서 그러면 다시 일반론으로 가서 인터넷에 대한,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었던 인터넷 내용 규제에 대한 이야기로 저는 일반화시킬 수 있다. SNS라고 해서 별도로 볼 필요는 없다. SNS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 특성, 아까 우리 오전부터 계속 듣다 보니까 페이스북이라는 특성이 있고 트위터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고려하여 예컨대 그거에 대한 피해를 배상할 때 배상금을 정한다든지, 또는 아까 얘기했던 그것이 이제 형사적인 문제가 되거든 또는 무슨 징계의 문제가 됐을 때 그거에 대한 우리가 고려 대상으로 넣을 수 있지만 SNS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거에 대한 그 안에서의 표현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적인 보호를 해줄 수 있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